네, 안녕하세요. 중동고 국어 담당하게 된 국어 강사 전소입니다. 네,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담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팜플렛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이거 같이 봐주시면서 설명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. 우선 우리 중동고 친구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말씀드리기에 좀 앞서서 겨울방학에 국어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, 국어는 나는 중학교 때까지 잘했는데 근데 왜 국어를 지금 시작해야 하지? 라고 좀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과 그리고 학생들의 특성 그리고 중동고 국어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시작을 해야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준비를 했거든요. 첫 번째로 중동고 국어의 특성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중동고 국어는 앞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문법 범위가 누적입니다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미리 개념을 쌓고 간 친구들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. 이 부분은 사실 문법이란 것이 이제 부모님들도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계속 공부를 해도 계속 저희 뇌는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조금씩 흘러나가죠. 그래서 미리 쌓아놓고 또 빠져나가더라도 그 부분을 내가 다시 채우면서 아 맞아 내가 이거 공부했었지가 기억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미리 공부를 좀 해둬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요 앞부분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희 작년 1학기 시험을 보면 첫 시험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~60%가 외부 지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범위 외에서 나왔다는 거죠.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비중이 더 올라갔습니다. 외부 지문의 비중 더 올라갔고요. 그럼 우리 친구들은 미리 독해력을 연습해둔 친구들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. 다 와서 나는 국어 처음으로 독해 연습해봐.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국어 과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국어 과목의 특성과 학생들의 인식 이렇게 뒀는데요. 첫 번째로 국어 과목의 특성은 성적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.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쭉 공부량이 이만큼 되면 성적도 이렇게 쭉 올라가면 너무나 좋습니다. 근데 그렇게 공부가 되지 않고요. 공부를 어느 정도 해도 계속 같은 선에서 머물다가 어느 순간 탁 튀어 올라서 또 그 점수에서 한동안 머무르는 이런 방식으로 국어 성적 향상되게 됩니다.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한 2등급 혹은 정말 열심히 해서 1등급에서 시작한 친구들은 계속 여기서 유지되는 기간이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켜주기만 해도 되는데 만약에 한 3등급에서 시작한다. 그러면 여기서 이 올라가는 기간까지 우리 친구들이 버티기를 좀 힘들어합니다. 이 부분을 잘 견뎌주는 친구들이 빠르게 올라도 한 2개월 내지 3개월은 걸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성급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선생님 저 영계국어인가 봐요. 저는 한국인인데 한국말도 못해요.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게 되다 보면 소위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죠. 나는 국어를 못해. 그럼 국어 공부하기 싫고 그럼 좀 미루게 되고 그러면 성적은 더 떨어지고 그럼 더 꼴 보기 싫고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베이스를 다져놓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중동고의 내신에서 문학과 문법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고 어떻게 공부를 좀 해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. 첫 번째로 고등 모의 문학 안에서 지문 속에 있는 개념어 그리고 그 내용의 각각 갈래별로 시면 시, 소설이면 소설 그 안에서도 또 고전이면 고전, 현대면 현대 이런 식으로 갈래별로 독해하는 연습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또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. 특히 우리 친구들 개념어 공부를 하라고 하면 개념어 책을 사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네 풍자랑 해악이 어떤 건지 아니? 애들은 다 안다고 대답합니다. 선생님 풍자 해악 웃긴 거잖아요. 웃기게 해서 해악 재밌게 즐겁게 사람들을 웃겨주는 거 풍자는 웃기게 해서 어떤 것을 비판하는 거. 근데 애들한테 그럼 얘들아 너네 흥부 놀부 보고 웃었어? 라고 물어보면 웃은 지점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. 그러면 어떻게 풍자 해악을 구분을 할 것이냐.
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책만 보고 개념어를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지문 안에서 이 부분은 이런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를 정리해서 공부를 해둬야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도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지문 속의 개념어 그리고 갈래별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낯선 지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문 구조를 파악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거는 위에서 나온 이 갈래별 정리랑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. 왜냐면 문학에서는 갈래별로 구조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고 그 다른 구조에 따라서 문항 출제의 원리가 각각 다 다릅니다.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풀 거야 하는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이 문항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하는구나. 소위 출제자의 마인드를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낯선 지문도 효율적으로 좀 독해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공부를 해야 우리 친구들이 내신 문항 좀 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편이고요. 마지막으로 물론 전체 문법을 다 보고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1학기에 나오는 문법 개념 정도는 당연히 다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고 거기에다가 함정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해둬야 나중에 그게 빠지더라도 학기 중에 맞아 이거 공부했었지 하고 다시 기억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라 라고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자, 그러면 제 수업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효율적인 중동고 대비를 할 것인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. 첫 번째로 교재는 고1에서 3까지 모의고사 기출에 나왔던 주요 문학 지문들을 같이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어들 그리고 문항 출제의 원리들 이건 같이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교재는 문법 개념과 기출 주요 문항들로 우리 친구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그런 식의 교재를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업 개념 복습하는 문항 그리고 거기에 연계되는 소위 낯선 지문을 대비하는 문항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문법 고난도 정리 문항, 즉 함정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개념 정리는 여기서 기출 문항으로 어느 정도 끝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고난도의 정리 문항 풀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함정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테스트는 수업 후에 30분간 실시를 하고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건 오늘 그냥 다 끝내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요. 문항 보통 2-3지문 나오고 그 외에는 다 문법형으로 해서 총 한 20문항 정도를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계속 복습 지문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낯선 작품에 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좀 가늠해보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는 복습 지문은 한 60% 그리고 낯선 지문도 한 40% 정도는 출제해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요 정도는 공부가 되고 있구나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. 자, 클리닉 부분이 조금 다른 수업보다는 빡셀 수 있는 부분인데요. 저희는 이제 수업 후에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완료해야 귀가가 가능합니다. 첫 번째로 과제 완료 확인입니다. 과제가 한 문항이라도 덜 풀렸다면 그건 당연히 다 풀어야 과제 채점을 받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완료 확인하고 그 이후에 과제 채점을 해서 오답이 한 문항이라도 있다. 그러면 오답 문항을 정리를 하고 답지를 받아서 귀가할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은요. 저희 요 2페이지에 보시면 요 방학 중 수업에 상세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. 과제 오답까지 확인하고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도 채점을 하겠죠. 그래서 테스트 오답도 확인을 해서 테스트 오답이 다 정리가 끝나야 귀가할 수 있는데 4번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. 4번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테스트 또는 과제 정답률이 80% 미만이다. 그러면 뭔가 빈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. 그래서 그 친구들은 추가 클리닉 문항까지 다 풀고 나서 그리고 그 문항에 대한 오답까지 확인하고 나서 모두 정답 처리된 후에야 귀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클리닉은 사실상 끝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
아, 수업 이후에 선생님 저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. 그런 날이 가끔 있죠. 물론 저희 오후 수업이어서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선생님 저 집에 일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이런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현장 클리닉 언제 나올 수 있니? 혹은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오답 언제까지 보내줄 거니? 해서 일정 다 정하고 부모님께 통보해드린 후에 귀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저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저와 함께 해줄수록 너무너무 즐겁습니다. 그래서 외로운 시간을 함께 친구들과 요 클리닉 문항 풀면서 달래고 있고요. 저희 개강은 1월 8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처음 시작이 될 거고요. 총 8회차로 진행이 될 겁니다. 우리 친구들이 현강에 무조건 오는 것이 더 유리하겠지만 가끔 선생님 아까처럼 제가 일정이 생겨서요. 제가 오늘 몸이 좀 아파서요. 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현강과 밴드 라이브 동시에 현강을 그대로 송출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수업 종료 후에는 이 라이브가 그대로 다시 복습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언제든 이 부분 좀 놓쳤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볼까? 충분히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제 전화번호도 실어놨지만 중동고에 대해서 따로 조금 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 3페이지 보시면 제 내신 수업에 대한 간략한 정리 아래쪽에 QR코드가 있습니다. 요 QR코드를 좀 스캔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톡을 주시면 제가 중동고에 대해서 중동고 상담을 오셨구나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. 언제든지 여기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여기 현장에서 질문을 받으면 참 좋은데 뒤에 선생님들이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이 충분히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.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요 QR코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국어 강사 전소희였고요. 우리 중동고 친구들 국어 성적 향상 그리고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